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9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10월 시험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독해 1부분은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虽然但是처럼 이렇게 관련사부터 먼저 찾아보시고요. 짝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짝이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만약에 서술어가 동사면 특히 목적어까지 그래서 이런 호흡들이 서로 맞는지 혹은 주어나 동사나 그리고 목적어가 문장에서 잘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도 문제점을 못 찾았다. 그럴 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수식성분. 네, 이렇게 꾸미는 말들을 훑어보면서 여기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여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앞에서 뒤로 줄을 쫙 치면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어렵다,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 거하고 이 파트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호흡하는 능력, 그리고 어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기본 어휘, 아주 쉬운 거, 우리가 6급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어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가 어려워서 못 푼다,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문장 분석형 문제. 이런 큰 호흡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6번. 관련사는 없죠. 虽然但是 같은 게 없으니까 2단계로 바로 들어가셔서 타 이走进教室就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별거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교실에 걸어 들어가서 感受는 뭔가 느꼈어요. 자, 목적어 한번 찾아봅니다. 同学们热情的气氛과 欢乐的笑脸 두 가지의 목적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술어가 하나인데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것은 이 목적어 하나하나가 저 서술어하고 다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 感受到气氛 어때요? 분위기를 느끼다 가능하죠. 하지만 느꼈다, 웃는 얼굴을 느꼈다는 여러분 따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쫙 빼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성분, 가장 기본적인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을 때 뭔가 개수가 하나가 더 많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말이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 길러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타, 그는 시입니다 하고 우리가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1을 뺐다고 봤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그와 이퀄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동등 관계를 이루는 목적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는 뭐인가요? 사람 뜻인가요?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일단 틀리긴 했을 거예요. 보시면 이오총민, 그리고 나는 이 표현은 쌤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한 하고 지금 목적어가 이 문장에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끝에 더 른 이라고 해야 타是人 그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라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호흡으로 푸는 문제, 문장 분석형 문제였고요. 자, 2021년 8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8월이면 지금 이게 9월 문제니까 바로 한 달 전 이렇게 나왔다는 거네요. 2020년에도 똑같이 8월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항상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좀 해놓고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밑에 보시면 일단 동사 중에 가장 시험 잘 나오는 네 가지를 한번 선별해 봤어요.避免, 피하다. 내가 실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难免. 예방하다, 预防, 방지하다, 防止. 이런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동사를 보게 되면 무조건 끊고 더 이상 썩지 말고 그 생각은 빼시고 뒤가 부정적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얘기 지난 적중특강에도 여러분 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연결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자, 접속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 문장을 편의상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편의상 B라고 하면 해볼게요. 해서 A 함으로써
비하다 라고 해서 여기 어떤 단어를 좀 더 넣어서 의미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자, 비면과 남면은 미엔을 가져와서 이면이라는 접속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가 될 텐데요. 똑같은 6급 단어가 또 있어요. 이면, 면더, 그리고 이왕이면 성더까지 같이 소리내서 이면, 면더, 성더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위방과 방치는 방을 그대로 들고 와서 A 함으로써 이방 하다 그러면 접속사가 되어서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다. 역시 이런 단어들도 보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 섞어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착 빼시고 뒤가 부정적인 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 길러주세요. 지금 거의 연이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방치가 보이죠? 무조건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를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섞지 말고 그냥 요 얘기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쁜 얘기여야 하는데 부짜이 더 이상 인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공황, 공은 아시죠? 공포스럽다. 공황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좋은 거죠. 이걸 나쁘게 만들려면 뿌를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부짜이를 전제로 빼셔도 돼요. 대중들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방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좋은 얘기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4개, 접속사 4개, 이면면더, 성더, 이방 요런 8개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보게 되시면 무조건 끊는다. 그리고 뒤에 부정적인 내용인지 확인해 본다. 잊지 마세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정도보호하고 관련된 내용이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좀 한동안 드물었던 문제인데 자, 일단은 제가 뒷부분으로 바로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딴도 그러나, 최도 그러나, 딴은 접속사라 주어보다 앞에 쓰는 그러나, 최는 주어보다 뒤에 쓰는 부사 그러나. 2개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어가 해석 안 되세요? 그럼 냅둬요. 괜찮아요. 巧妙하다. 네, 교묘하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약간 한국말로는 나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기 수법이 되게 교묘하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절묘하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면 좀 좋은 형용사인데 6급 형용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10分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이미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더한이라는 말이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우리가 서술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보어라고 하는데 정도보호도 2가지가 있는데요. 관용적 정도보호라는 게 있어요. 관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점잖게 말한 거고 그냥 얘기하면 야, 무조건 외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만한 건 지일러 같은 거 있죠. 하오 지일러. 이런 것들 무조건 매우 뭐뭐하다,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관용적 정도보호. 더헌도 우리가 무조건 외워놨다가 쓰는 관용적 정도보호예요. 하오더헌 매우 좋다, 러더헌 매우 덥다. 그래서 정도를 2번을 수식을 하면 형용사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기 때문에 10번을 쓰든 더헌을 쓰든 둘 다 매우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서 이 문장이 틀렸었고요. 자, 밑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정도 보호를 할 건데요. 우리가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说得很好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말하는 정도가 잘한다 이렇게 돼요. 그죠? 뒤에 정도 보호를 썼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만드는 정도 보호죠. 여기서 우리가 부정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동사에 부정을 해서 뿌나 메일을 만약 썼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면 정도가 생기지 않겠죠. 정도 보호 자체를 쓸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부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말을 하기는 했는데 뿌하오 못한다. 일단 말은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노래를 안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정도 보호를 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삥뿌를 여기 넣어서 삥뿌하오, 삥은 부정을 더 강조, 절대 잘 부르는 건 아니다 라고 뒤쪽으로 부정을 옮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독해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찍어 드릴 거예요. 관련사 얘기를 제가 아까 일부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수일한 단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매일매일 관련사 표시험을 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짝만 이용하면 풀리는 것들은요. 독해 1부분도 나오고 독해 2부분도 나오고 독해 3부분 있죠. 이 글 보고 빈칸 5개 있고 A, B, C, D, E 문장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루어가 예를 들어 여기 있었는데 짝이 지우로 시작하는 빈칸이 있다. 그럼 바로 넣을 수 있다든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사 짝은 항상 정말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독해 이 부분도 관련사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번에 나왔거든요. 자, 꾸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론 뭐뭐지만 하고 인정을 한번 한 다음에 보통 뒤에 문장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쉼표 있고 주어 앞에는 딴시 같은 것들. 돈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어 뒤에 부사 예를 써서요. 그래도 건강 또한 중요하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관련사입니다. 당루어는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쉽게 얘기하면 루고어죠. 우리가 루고어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짝을 쓸 때는 뭐 빼실 수 있어요. 주어 뒤에 짝을 쓸 때는 지요. 품사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두 개 다 쓰셔도 됩니다. 반주는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아이는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접속사로 바꾸어 말하면 해서 다른 말로 뒤에 내용을 상반되게 얘기를 할 때 끌어내는 접속사로 어떤 짝이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네, 지비에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보통 주어 뒤에 그래도 뭐뭐하다 라는 짝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뒤에 뭐가 있죠? 딴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A.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사 정말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힌트를 잡는 방법. 지금 보시면 짜오지야 가격을 얘기하고 있죠. 가격이 제일 뭐뭐한 악기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형용사 들어가서 다들 형용사예요. 악기를 같이 꾸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가격이잖아요. 당연히 꼬이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글자가 두 글자하고 똑같은 뜻을 나타낼 때는 항상 두 글자짜리가 더 고급이다. 예를 들어서 꼬이 하면 정말 쉬운 단어잖아요. 근데 안 꼬이 하면 두 글자가 되면서 6급까지 올라와요. 짜오 아시죠? 짜오 찾다. 근데 여기 앞에다 쉰을 붙여서 쉰짜오 하면 찾다는 뭐 1, 2급 단어예요. 그런데 쉰짜오가 두 글자가 되면 뜻은 전혀 바뀌지 않지만 5급까지 올라와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한 글자보다 두 글자짜리가 고급이다라는 얘기는 서면어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면어체가 됐다는 얘기는 책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격식을 차리고 좀 정식적인 상황에서 쓰고 있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정식적인 상황이 되고 격식이 차려지게 되는 즉 서면어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음절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글자보다는 두 글자 빵빵빵빵 뭔가 네 박자를 맞춘다거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두 개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안 꼬이가 된다고 해서 꼬이하고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6급까지 그냥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답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요 얘기도 제가 조금 하고 싶어요. 거관이라는 말. 아까 제가 교묘하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중국어는 한문학이 아니거든요. 한자라는 그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는 뜻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자 그대로 읽어서 가관이다 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에서 가관이다라고 하면 정말 비꼬는 표현이잖아요. 정말 가관이기는. 그런 표현은 약간 뭐에 비슷하냐면 거시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가관이다란 말에 가까워요. 거관은 6급 형용사로 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꾸하는 보다. 그래서 볼만하다. 예를 들어서 거관더 징스 볼만한, 구경 한번 해볼 만한 경치 이런 거에 쓰고요. 두 번째는 대단하다, 굉장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관더 정지 엄청난 성적, 성과를 냈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한자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6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6급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듣기 속도 좀 많이 느려졌고요. 그리고 쓰기가 일단은 눈에 띄게 글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별로 어려운 단어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고 예, 굉장히 쉬워요. 아마도 이게 한 달이면 모를까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듣기 속도 꾸준하게 느리게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 내년에 7, 8, 9급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급을 약간 진정시키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들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쓰기 어려울 때는 정말 글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 한자 쓰기 너무 쉬웠어요. 마커였고요. 주요 단어도 사실 별게 없었어요. 직업 작가 정도. 총 10단락이면 단락은 당연히 재분배하게 됩니다. 요약 쓰기는 보통 4단락에서 5단락으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40%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원래 단락이 10개였으면 원래도 이렇게 한 단락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40%를 막 이렇게 내용을 줄여가다 보면 한 단락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관성 있는 것들은 다시 재분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똑같지만 단순히 단락별 요약 아니다. 1번 단락 40%, 2번 단락 40%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전체 내용의 밸런스를 보시고 어떤 단락은 좀 많이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요 바로 전 적정 특강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날리는 단락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건 너무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40%를 쫙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패스를 하게 되겠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슬펐다. 뒤에 어떻게 슬펐는지 눈물이 줄줄 나고 뭐 이런 것까지 쓸 수 없겠고 좀 문학적인 표현도 좀 깔끔하게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패스하게 됩니다. 자,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사. 오늘 이거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원래 글에는 타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확 띄워놓고 난 다음에 타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지시대사 특히 쭈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쭈어라는 건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죠. 근데 나는 이걸 안 쓴 거예요. 요약 쓰기에서. 근데 쭈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되게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는데 특히 직접화법, 직접화법이라는 건 사람이 말한 거 요 큰 따옴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직접화법을 일단 나도 요약 쓰기에서 큰 따옴표를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대로 쓰겠다. 이 사람 말 안 바꾸겠다. 물론 아주 짧고 이 주제성이 들어있다거나 이러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말이 엄청 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될 텐데 그럼 인칭이 당연히 또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요거 오늘 엄청 연습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계속 대화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좋기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썼어요. 쭉 안 쓰다가 그 다음 단락에서 요 문장을 썼다. 그럼 요것과 요것 간에 굉장히 이 어색한 연결이 될 경우는 관련사를 써서 뭐 인웨이스 오일을 쓴다거나 딴시를 하나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연결성을 주의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만 40%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국어니까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해석은 좀 직역으로 어색하더라도 원래 중국어 표현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루는 어느 장문회사의 장문회사라는 말이 실제로 이 글의 원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바이두에서. 진짜 이렇게 쪼이의 셔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아마도 그냥 유추키로 미국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문하는 어떤 그런 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회사가 있나?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갈게요. 어느 장문회사의 직업 작가인 마커는 갑자기 기발한 생각을 했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평소에 우리는 모두 각자 작품을 창작하는데 지금 이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 전체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한 권의 책을 쓰는 그런 가능성이 없겠냐? 2번 달러. 한 동료는 들은 후 잇따라 손을 안 된다고 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나는 당신 것을 듣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창작을 하려면 우리는 아마 먼저 싸움을 한판 하고 이기는 사람을 선별해서 그런 다음 기타 사람들이 이긴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의 창작에 협조해야 할 거예요. 자, 3번 달라. 마커가 말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창작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어지는 거죠. 자리에 있던 다른 몇 명의 직업 작가들이 잇따라 맞장구를 쳤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마커의 말에 일리가 있다. 비록 함께 창작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한계를 깰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독자들에게 재미있고 새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자, 4번 달라. 모두들 관심 있어 하며 물었다. 무슨 질문들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마커가 허벅지를 탁 쳤단 말은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각자가 평소에 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쓰지 못한 창작 제목을 써내고 그런 후에 한 권의 서적으로 편집하자. 자, 5번 달라. 이 생각은 금방 모두의 승낙을 얻었다. 마커가 세어보니 그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모두 56명이 있었다. 그는 바로 선언했다. 기왕 협력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고 지금 각자의 손에 있는 일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해 새 책 창작에 몰입합시다. 바로 이렇게 56명의 직업 작가들은 각자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6번 달라. 몇 시간이 지나갔고 마커는 모두의 장문 제목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몇십 개,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개가 넘게 써냈다는 걸 발견했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 머리를 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우수하고 재미있는 장문 제목을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642개를 선별해냈대요. 자, 7번 달라. 누군가 물었다. 책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마커가 말했다. 기왕 이렇게 몇 개의 장문 제목이니 우리는 책에 그대로입니다. 642件可写的事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모두들 잇따라 찬성했다. 이어서 그들은 신속하게 교정, 조판, 내지 디자인, 인쇄 등 작업에 몰입했다. 56명의 직업 작가의 24시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 책은 성공적으로 출판되었다. 8번째 달라.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은 바로 책 속의 하나하나의 재미있는 장문 제목이었다. 이 책은 마치 종이 위에 꿈의 공장과 같이 이런 거 나중에 안 할 거야. 너무 문학적이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목만 봐도 하늘을 나는 상상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우수 비행사인데 당신의 완벽한 하루를 묘사해 주세요. 혹은 당신은 구름 속에 살고 있는데 세계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작은 팁을 제시해 주세요. 또 예를 들면 범죄자가 은행을 약탈할 때 당신은 바닥에 엎드리라고 강요당한 고객인데 당신의 각도에서 약탈 사건을 묘사해 주세요. 등등등. 이건 예제를 든 거죠. 9번째 달라. 그것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바에는 차라리 한 권의 연습장이라고 말하는 게 나았다.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단지 한두 줄의 제목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이었다.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마커가 말했다. 대량의 공백은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라. 연습장식의 공백 디자인과 상상력을 크게 열 수 있는 장문 제목은 이 책으로 하여금 시장에 나오자마자 많은 독자들이 열광적인 사랑을 받게 했다. 짧은 2개월이란 시간 안에 그것은 4번 인쇄되었다. 자, 우리 전체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이 많으니 아마 거의 제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자, 1번 단락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 하루는 뭐 어느란 말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장문회사의 직업작가 요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이제 이 사람의 신분과 주변이 다 신분이 확실해지니까요. 직업작가인 마커는 갑자기 생각했다 쉼표 찍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요. 그와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큰 따옴표를 뺄 거예요. 빼면 그와 동료들 전체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없을까?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티엔 어느 날 장문회사를 아까 조예셔라고 했죠. 별로 이렇게 쓰기 어렵고 외우기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조예셔의 职业作家马克突然想 하고 쉼표 갑자기 생각했다. 能不能으로 시작할게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우를 하나 쓰는 표현이 원래 나왔었어요. 여우는 동작의 주체. 누가 他和同事们 他和同事们 그와 동료들이 전체가까지 가려면 全体合作 해서 共同写一本书 라고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이 뒤에 목적어가 쫙 돼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달라. 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 반대가 있었다는 정도만 우리가 흘려주면 되기 때문에 한 동료는 들은 후 이 말 있죠. 진짜 이 전체 말 정말 싸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묘사예요. 그죠? 다 쓴다는 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요것만 살려주면 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유는 이거구나. 가장 핵심은 끝났어요. 자, 一位同事听后听到后 해도 되고 听后 들은 후 认为不可能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因为 왜냐하면 每个人的想法都不同 이기 때문이었다. 끝. 네. 그 다음 3번 달라. 마커가 이제 설득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요거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이 당연하잖아요. 유추할 수 있고 반복되는 것은
빼버리고 더욱 재밌다. 马克说 하고 쉼표 찍고 굳이 직접 화법으로 우리 가지 않을 거예요. 马克说正是因为想法不同 바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更加有趣 더 재밌는 거다 라고 말했다. 자리에 있던 이런 묘사 필요 없어요. 직업 작가는 굳이 자꾸 쓸 필요 없고 다른 몇 명의 작가들이 맞장구 치다 附和라고 해요. 附和 맞장구를 치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요? 다른 몇 명의 其他几个作家附和其中一个说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역시 그대로 다 쓸 수 없고 핵심만 찾을 거니까 우리 이거 빼면서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는 한계를 깰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주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아니죠. 그들이 한계를 깨고 사실은 깰 수 있고 보단 깨서 독자들에게 재미있고 새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다 쓸 수 없으니까 좀 재밌는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其中一个说他们可以 혹은 他们可以突破局限 打破局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오프라인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왔었는데 打破局限 한계를 뛰어넘다, 한계를 깨다 突破局限 이런 표현 6급에서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독해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답니다. 他们可以突破局限 할 수 있고 向读者 독자들에게 提出 제시할 수 있어요. 뭐를? 요거 하나만 살릴게요. 有趣的问题 들이니까 앞에 一些 하나 붙일까요? 一些有趣的问题 하나만 할 건 아니니까 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질문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은 이게 약간 과도하는 말이잖아요. 지나가기 위해서 바로 마커가 아이디어를 내는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마커 허벅지 꼭 치셔야겠어요? 너무 문학적인데요. 어떻게 제가 처리했는지 한번 보시면 노란색만 일단 보시면 마커가 뭐라고 결정했냐면 각자가 그냥 안 하고 모두가 평소에 쓰고 싶었지만 이거 빼도 되겠죠. 쓰지 못했던 창작 제목을 써내고 그런 후에 한 권의 서적으로 편집하자라고 얘가 동사예요. 목적어들. 결정을 했고 쉼표 찍고 이 생각은 금방 모두의 승낙을 얻었다를 좀 바꿔서 모두가 동의했다로 연결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马克决定 하고 그 다음 들어가요. 大家 모두가 빠자문 한번 써볼게요. 지향 쓰셔도 돼요. 뭐를 平时想写 쓰고 싶었지만 그러나 却写不成的 써내지 못했던 创作题目 창작 제목을 써내고 빠가에 방금 고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시 大家把平时想写却想不成的创作题目 그리고 빠자문 끝났고 写出 써내고 然后编成一本书 하자고 결정했고 大家同意了 하면 이게 완전히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마커가 세어보니 56명이었다. 그는 선언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바로 이 일을 이 56명이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커가 한 말도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6명은 어차피 밑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동의를 해서 바로 이렇게 56명의 직업작가 하셔야 되고 바로 작가라고 하셔도 돼요. 들은 각자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모두들 그것에 동의해서 일이 시작됐음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就这样 바로 이렇게 56명 职业作家或者作家는各自 각자가 마이터우라는 말은 마이가 원래 땅에 파묻는다는 뜻이잖아요. 머리를 그냥 파묻고 고개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신을 집중하다는 얘기고 고생스럽게 일한다는 말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국간치라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시면 5번 단락은 4번과 연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6번 단락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흐름이 바뀌죠.
몇 시간이 지나갔고 할 필요 없이 몇 시간 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커는 모두의 장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생략해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냈다는 거. 모든 사람이 몇십 개, 어떤 사람 필요 없어요. 심지어 몇백 개가 넘게 써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게 중요하겠죠. 几个小时后马克发现 발견했다. 목적어에 요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每个人写出几十条甚至100多条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어지는 몇 시간 그냥 接着 이어서 사급 단어 이어서,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이제 어색하니까요. 연결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제목을 선별해냈다. 선별해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핵심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요만큼의, 그리고 재미있는 장문 제목을 여기다 넣어서 수식성문으로 썼어요. 그러면 순서가 좀 많이 바뀌는데, 재미있는 장문 제목을 선별해냈다. 자, 해볼까요? 接着 이어서 大家坐在一起 혹은 所有人坐在一起 함께 앉아서 选出了 선별해냈다. 642条有趣的 재미있는 作文题目를 선별해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것은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7번 탈락. 책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이거 아까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뺐잖아요. 바로 대답으로. 우리는 아니고 그들은으로 하셔서 책에 요런 이름을 붙였다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붙이다는 지밍이라는 이합동사를 써요. 뭐뭐스로라고 해서 웨이 하나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他们给书 책에다가 지밍 웨이 하고 이 책 이름 642条可写的事 라는 이름을 붙였다. 他们给书起名为642件可写的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찬성했다. 당연히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냥 붙였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인쇄를 하고 너무 어때요? 세밀한 묘사죠. 이런 거 우리 패스하고 바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24시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통고가 앞에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 책을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지를 쓸데없이 사용하게 되겠죠. 这本书라고 해야죠. 이 책은 성공적으로 출판되었다. 통고 56名作家的20小时共同努力 24시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这本书成功出版了 성공적으로 출판되었다 하시면 좋겠네요. 8번 탈락. 이제 책 이름 그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은, 요거는 좀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책 속에 하나하나의, 이런 말은 굳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재미있는 장문 제목이었다. 这本书最大的特色就是바로 뭐였다? 书中一个一个 하셔도 돼요. 有趣的作文题目였다. 이 책은 마치 너무 어때요? 문학적이죠. 뭐뭐와 같이 이런 거는 다 빼주시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에 빠지게, 어디에 빠지다, 沉浸于想象中 이란 표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이 되게 가장 큰 특색은 이거여서 让阅读的人으로 하여금 沉浸于想象中 하게 만들었다를 한 문장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예 드는 거, 구체적 묘사 절대 안 하겠죠. 더군다나 3개씩이나 넘어가셔야 돼요. 위치 A, 不如B 5급 단어들. A 하느니 차라리 B하다. 그것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바에는 차라리 한 권의 연습장이라고 말하는 게 낫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 说 뭐라고 말하느니 它是一本书不如说一本它是一本练习册 라고 말하는 게 낫다.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단지 한두 줄의 제목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이었다. 이건 조금 빼기가 책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그래야만 이 책의 특색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书的每一页 모든 페이지에는 只有 뭐만 있었다? 一两行 한 두 줄의题目 그리고 10배 찍고 其余 지유라는 말도 사실은 다 우리 단어 종 나머지는 都是空格 전부 다 빈칸이었다. 질문
바로 우린 대답. 마커说 이거를空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원래 이제 원문에는 留白라고 되어 있어요. 留白는 可以激发想象力 너무 중요한 답해이거든요. 우리 激发는 6급 동사로 사람의 감정 종류를 불러일으킬 때 可以激发读者的想象力 라고 마커가 말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이 연습작식에 이거 이미 얘기했죠. 공백 디자인 얘기했죠.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네, 다 얘기했죠. 따라서 바로 그냥 이 책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많은 독자들이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끝나버리면 뒤에 이거는 세부묘사죠. 얼마나 그러면 사랑을 받았냐 하고 들어가는 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우 구문 사용할 거고요. 뭐뭐 하자마자 지우 점怎么样 이 책은 이上市这本书一上市 시장에 나오자마자 就受到了很多读者的追捧 예, 아주 열광적인 사랑 이런 뜻인데요. 追捧 같은 단어는 사실 쓰기에는 참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반복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 내용 한번 선별해 봤는데요. 단락은 다시 한번 잘라야 될 거잖아요. 앞에 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차라리 예, 보시면 이 마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데까지를 일단 1번 단락으로 저는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마커가 이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까지. 그래서 마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모두 관심이 있어서 평상시에 우리 이런 걸로 써내기로 합시다 하고 결정하니까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진짜 이제 착수하게 됐다까지를 2번 단락으로 잡았어요. 물론 단락을 나누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일단 제 생각.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이 딱 지난 후가 있기 때문에 요걸 기점으로 사람들이 써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이름 붙여서 성공적으로 출판까지를 저는 3번 단락. 그리고 8번 단락 특색이 이렇고 연습장 같아서 나머지 다 빈칸인데 빈칸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왔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하는 데까지를 4번 단락.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 단락이 원래 1번에서 2번 마커가 아이디어 냈어요. 3번에서 5번 단락을 2번 단락으로 묶어서 함께 장문 제목을 써내기로 하고 6에서 7번 단락을 3번 단락으로 그래서 진짜 출판을 하게 되고 마지막 3단락은 4번 단락으로 해서 특징 어떤 특색이 있는지 이렇게 4단락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목이 너무나 확실해요. 이 책 이름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원고지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제목 적죠. 본인의 제목을 쓰면서 절대 이거 쓰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책을 언급해서 내가 그 책을 여기서 언급을 할 때 제목을 언급할 때 쓰는 거지 내가 원고지에 내 제목을 쓰면서 쓰지 않아요. 원래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원래 있는 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서 책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맞고요. 아니고 이제 나는 그냥 다른 제목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有趣的 재미있는 写作题目 이렇게 쓸 때는 절대로 저걸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건 내 제목이니까. 재미있는 장문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제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 6급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6급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에 이제 7, 9급이 그 위에 얹어질 거잖아요. 제가 7, 9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급이 성적이 조금 180점 넘었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그 감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6급이 지금 쉽다고 해서 너무 성적 낮은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걸 계속 좀 손을 잡고 공부를 하실게요. 손을 놓지 말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7, 8, 9가 나오면 요거는 시험이 하나이고 성적에 따라서 꽈락 있고 7급, 8급, 9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7급 정도의 수준은 6급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두시면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렇게 겹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물론 잘 치시고요.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말고 6급 수업을 혹은 6급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셔서 우리 내년 3월까지 조금 감각을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